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의 결혼은 남성의 집, 여성이 혼술하는 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맞지 않죠. 근데 과거는 이게 맞았습니다. 과거에는 한 90년대까지는 남자가 집, 여자 혼수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슷했거든요. 혼수랑 집이 비슷했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집을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전셋집이나 사글세라고 갔어요. 사글세. 여러분 혹시 사글세 아십니까? 지금 없어진 건데 뭐냐면 사월세라고 해가지고 월세 몇 달치를 미리 내는 거예요. 몇 달치 미리 내서 한 6개월치나 3개월치 미리 내면 깎아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달에 20인데 6개월치로 하면 이제 100만원 해주는 거야. 그럼 20만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 때는 사월세도 있었어요. 사월세. 복덕방에 사월세라고 해가지고 뭐 6개월, 8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월세를 받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엌 딸린 그러니까 방 한 칸 거기에서 신혼생활 했다고. 그러면 한 90년대 기준으로 한 뭐 광역시면 한 500만원? 네, 전세 500만원. 엄청 싸죠. 네. 500만원에 1000만원. 방 두 칸짜리면 한 1000만원 좀 넘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아도 이게 불행하다는 생각을 안 가졌어요. 왜냐면 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옛날에 그런 집 많았지, 여러분. 옛날에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데 보면 주인 세대 있잖아요. 주인 세대 있고 방 한 칸씩 딸려가지고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 딸려가지고 화장실은 공용이고 샤워실은 따로 없고 그래서 수도가 같은 데 이제 공용 이용하고 그런 집 많았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막 진짜 불행하다 안 좋다는 생각 못 가졌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다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옛날엔 결혼 허들이 좀 낮았습니다. 남자가 이제 이렇게 성실하게 일만 하면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지 남자가 성실하게 일만 한다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지금은 남자한테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하죠. 너무나 많은 것을. 뭐 브랜드 아파트, 9평짜리 아파트나 아니면 일정 이상의 월급, 뭐 여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세후 500 이상의 월급, 그리고 외모 뭐 이런 거 다 요구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만한 가치가 없죠. 여자들이 망가진다는 게 뭐냐면 여자 중에 정말 가치 있는 여자는 정말 없거든요. 내가 얘기했죠. 여자들은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 질비하다고. 보통 이하의 여자가 좋은 남자 만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좋은 남자 소수인데.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 소수잖아. 근데 여자들이 그런 높은 오를 때문에 정작 자기들이 결혼 못하고 나중에 힘들게 살아. 맞잖아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여자들 인생이 고달퍼진다는 거야. 왜냐면 본인들이 만든 높은 호들 때문에 정작 본인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들이 결혼 못하면 얼마나 본인들이 형편없는 인생인지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얘기해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 중에 솔직히 말해서 결혼한 여자들 중에 통장에 1억 이상 꽂혀있는 사람, 아니면 혼자 살아도 세후 월급 한 300만원 이상 버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서울엔 좀 많이 있겠지. 서울도 근데 엄청 많다고 볼 수는 없어. 그리고 여자의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한시적이에요. 여자분들 뭐 그나마 좀 사무직 다니면 돈 좀 버는 분도 있을 텐데 보통 여자의 능력은 여자 나이 만 40부터 꺾여 나갑니다. 꺾여 나가요. 여자분들이 일하는 직장은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여자들이 일하는 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이 기술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자분들도 이제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진급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 진급 자리는 대부분 남자들이 차지합니다. 왜냐면 진급하려면 성과나 공로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여자분은 남자들이랑 경쟁에서 그 성과랑 공로를 인정받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무직 같은 자리 가더라도 보통 과장, 부장, 차장, 부장까지 가면 다 남초 아닙니까? 여자 부장 보지도 못하잖아요. 과장도 얼마 없는데. 보통 여자분들 기껏해야 대리 좀 짬 달다가 이제 그만두는 게 기본 패턴이잖아. 대기업 다녀도. 그래서 여자분들 좀 대기업 다니면 돈 좀 벌었던 사람들 나이 먹으면 그건 다 떨어집니다. 뭐 삼성 다닐 때 얘기한 사람도 40 넘어서까지 막 15, 20년 이렇게 삼성 다니는 사람들 나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여러분? 뭐 몇 년 다니고 그만뒀다는 사람은 많지.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달성하고 나왔던 여직원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이게.
그래서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결혼 못하면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야. 남자 뒤 요구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솔직히 뭐 남자랑 결혼 못하면 아파트 못 가잖아. 이게 아파트란 공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 없잖아요. 그럼 바라지 말았어야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관리비는 봄이나 가을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을 때에도 13만원 이상 나오고요. 겨울은 18에서 19 정도 나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보다는 난방을 많이 쓰는 겨울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물론 사이즈가 더 커지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보통 미혼 여자들이 살만한 원룸 오피스텔은 저 정도 나옵니다. 부동산에서 매물 올릴 때 10만원 밑으로 올리는 곳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거짓말이고 아니면 사람이 안 살 때도 나오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0만원의 월세는 거의 강남권 같은 것이 아닐까 하고 서울에서도 핫한 지역이 아니면 60만원대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또 금리, 전세 사기 등으로 많이 올랐으니 또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오피스텔은 여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죠. CCTV도 많고 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하니까요. 하지만 남자들도 꽤 있어요. 주차가 편하거든요. 보면 부자 동네도 아니고 평수가 큰 오피스텔도 아닌데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온갖 스포츠카들이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돈이 많은 오피스텔 살까? 상식적으로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으면 오피스텔 살까요? 여러분 아시겠지?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재테크로는 꽝이죠. 이건 서울도 마찬가지 아닌가? 근데 오피스텔이 사실 혼자 사는 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공간이에요. 왜냐? 비싸거든요. 시설은 좋다는 건 인정이야. 인정인데 문제는 시설이 좋은 대신에 나간 돈이 많다는 거죠. 나가는 돈. 오피스텔 관리비 이분 적게 잡은 거예요. 겨울은 18, 19가 아니라 아마 이번 겨울은 30만원까지 나왔을 겁니다. 25, 30. 왜냐면 난방비 많이 올랐거든요. 뭐 작년, 재작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겨울까지 틀었으면 이거 연초 일반 가정집도 18, 19 나옵니다. 요즘에 일반 가정집도 가스보일러도 그만큼 나와. 오피스텔은 더 많이 나와요. 20은 넘겼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나와요. 여름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공가금을 많이 올렸거든요. 여름에도 요즘 20 넘게 나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게 하루 왼종이 트면. 보통 오피스텔이 8평에서 한 10평 사이니까 $80만원 월세. 요즘에 오피스텔 거의 80만원이에요 역세권이면 거의 100만원 가까이가. 예. 강남권 100만원 넘어요. 넘습니다.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분들이 이런 데 많이 살더라고.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하는데 나 묻고 싶은 게 오피스텔을 살아도 될 정도의 어떤 충분한 경제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오피스텔 살고 뭐 오피스텔 월세나 공과금 내고 관리비 내고 각종 생활비 내고 나서 매달 남는 돈이 얼마 있을까? 난 그게 잘 궁금하거든요. 오피스텔 여자 살기 좋다는 게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내가 여기 살면서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거죠. 왜냐면 오피스텔 사는 거 여자분들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매달 그 나가는 월세나 관리비 같은 거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돈 나간 너무 심하지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역세권 오피스텔이 80 정도 한다고 치면 관리비 이거 한 20만원 그냥 100이야 100. 이거만 100이라고. 거기다가 이제 뭐 공과금 같은 거 뭐 휴대폰 요금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많이 낼 테고요. 그리고 오피스에 사는 여자분들이 요리를 잘 안 합니다. 요리를 안 해요. 밥을 안 해 먹어. 그럼 뭐겠어요? 배달 음식 해 먹겠지. 배달 음식. 그래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분들 보니까 달에 한 7, 80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것만 해도 200이야. 다른 거 아닌데 200이에요. 거기다 밖에 나가서 뭐 쇼핑도 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면 더 나가겠죠. 그럼 웬만큼 많이 벌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이런 오피스에 사는 여자분들은 과연 달에 저축을 얼마나 할까?
돈은 제대로 모으고 있을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돈을 제대로 모으고 있지 않으면 결혼 물건 나간 거죠. 물론 오피스에 살면 이제 안전하긴 해. CCTV 달려있으니까. 근데 오피스 산다고 무조건 안전하다 보일 수는 없어요 이게. 그리고 카푸어도 많아. 예.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온갖 스포츠카. 예. 왜 이렇게 오피스 이미지가 나빠졌지? 왜 이렇게 뭔가 안 좋아진 것 같아 이 오피스텔 이미지가. 뭔가 카푸어나 약간 좀 소비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공간이 돼버렸어. 원래 오피스텔은 그런 거 아니야? 보통은 이제 사업한다거나 예,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사무실 목적으로 계약하는 건 아닌가? 원래 그런 목적 아니에요? 주거 목적이 아니라. 이거 맞잖아. 오피스 사무실이잖아. 사무실인데 이제 숙식이 가능한 사무실. 그런 목적이 오피스텔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뭔가 사치 부리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안식처가 돼버렸지 이게. 근데 뭐 오피스에 살아도 돼. 살아도 되는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냐 이거죠. 네. 문제가 있냐 없냐. 그리고 오피스텔이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오피스텔에 그런 이제 좀 풍속 영업도 많이 해요.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과거보다 안 좋아진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풍속 영업 이런 유명한 데 많이 없어졌잖아. 많이 허물어 버렸잖아요. 뭐 서울, 대구, 부산 이런 데 유명한 데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보기 안 좋다고 그 재개발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어진 줄 아는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숨어 들어갔어요. 겉으로는 없어진 게 맞지. 겉으로는 없어지고 이제 아파트 지어지고 한 게 맞는데 표면상 없어졌을 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디 남아 있냐? 그 재개발되는 오피스텔 상권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에 보면 그런 풍속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살 많이 많거든요 이게. 경찰도 많이 들이닥치고. 그래서 오피스텔은 과거 대비 좀 예전과 비교해서 좀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아지진 않아. 안 좋아져 버렸어. 예. 왜 안 좋아졌는지는 거기 사는 분이 잘 아시겠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오피스텔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얘들 오피스 좋다고 함부로 들어갔다가 돈도 못 모으고 나이만 차고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오피스텔에 많은 환상은 갖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